1번부터 한번 보자. 그냥 선한 본성 이거 절대 안 된 거 맞죠? 도가는 선한 본성 아니고 자연적 본성이었고, 근데 맹자는 선한 본성 맞고 특히 타고난 오름을 실천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맹자 맞는 말입니다. 근데 특히 맹자는 얘들아 이걸 실천함으로써 뭘 형성해야 되니? 호연지기를 형성해야 되는 거고, 호연지기가 타고나는 건 아니야 맞죠? 그래서 2번에서 봐봐. 그러면 일단 이거 어차피 도가랑 그려놨거든. 그럼 2번 보기는 맹자 입장에서 타고난 호연지기라는 표현을 맹자가 쓰면 안 된다고. 이거를 알겠죠? 오름을 반복해서 호연지기를 형성시키는 거지 타고난 호연지기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작년 수능을 살짝 바꾼 거거든. 작년 수능에 오름을 반복해서 수호지심을 뭐 형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선지가 나왔어. 근데 수호지심도 이미 주어진 거잖아. 알겠죠? 주어진 거고 형성되는 거는 호연지기야. 호연지기. 그래서 호연지기가 타고난 건 아니기 때문에 맹자 입장에서 틀린 말이지. 근데 맹자는 원래 누구나 다 뭐하다? 선하잖아. 대인 소인. 맞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오름을 반복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대장부가 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맹자는 누구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호연지기를 갖춘 대장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맹자 입장에서 틀린 말인 거야. 도가는 아예 관련 어차피 말이 안 되고. 알겠죠? 그래서 다 맹자 입장에서 틀린 말이고. 자, 그다음 4번도 봐봐. 인을 실천하는 것이 항상 경제적 이익을 주는가라고 하면 일단 도가 아니거든. 어차피 인 실천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맹자 입장에서 봐봐. 이거 X야. 근데 왜 X냐면 너희가 유교가 맹자가 일단 의주리종이라는 말을 써. 의주리종.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오름과 이익 중에서는 뭘 더 우선해야 되니? 오름을 더 우선해야 되거든. 오름을 더 우선해. 그러면 올해 유평에서 뭐가 나왔냐면 오름에 부합하는 이익은 뭐 할 수 있니? 추구하는 것도 당연히 돼. 오름에 부합하는 이익은 추구할 수 있어. 얘들아, 옳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익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옳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당연히 되는 건 아니고, 알겠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옳음과 이익이라는 것을 필연적 관계로 보진 않아. 그래서 항상 경제적 이익을 준다도 틀린 말이지. 땡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냥 맹자랑 유교랑 도가가 어쨌든 한 글자로 도에 따른 삶 또는 덕을 실현 이런 것들은 둘 다 쓰잖아. 맞죠? 도가에서도 도를 따르는 게 덕이잖아. 유교에서도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니까 덕에 따라라 또는 도에 따라라 이런 것들은 둘 다 되는 표현인 거죠. 둘 다. 도에 따라라 덕에 따라라.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 1번 5번 됐죠? 1번 5번. 자, 그 다음에 요 선지 좀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선지 좀 기억해야 돼. 왜냐면 원래 너희가 노자, 도가 하면 뭐 떠오르니? 소국, 과민 떠오르죠. 맞죠? 나라의 규모도 작고 백성의 수도 작아야 돼. 그런데 올해 수능 완성에 생윤도 그렇고 윤서도 그렇고 다 맹자의 저 제시문이 있어. 그래서 맹자가 왕도 정치가 반드시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진 않아. 그 제시문이 생윤 윤사에 다 있어. 올해 수안에. 알겠죠? 그래서 맹자에 따르면 패도 힘으로 막 다스리는 국가들은 큰 나라가 필요해. 근데 도덕적인 다스림을 하는 나라들이 꼭 큰 나라가 필요하진 않다. 이런 식의 제시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는 맹자도 되고 도가도 되는 선지인 거야. 그러니까 저 선지를 보고서 소국감이 노자만 이러지 말라고. 알겠죠? 맹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했을 말이니까. 그래서 6번도 맞는 말. 자, 아까 내가 말했지. 도가랑 유교 전부 다 뭐에 따른 삶? 도에 따른 삶. 맞죠? 도에 따라서 덕을 실현해야 되고. 또 작년 수능에 나왔던 북이야. 맹자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따르는 게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거고요. 맞죠? 도가에서도 자연스러운 도를 따르는 게
자연적 본성을 실현하는 거잖아. 소박하고 순박한 자연적 본성을. 그래서 도를 따르면 본성을 실현한다. 둘 다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얘들아, 이거 또 기본이야. 이제 도가에서는 뭐 하지 마라 그러니? 현자를 숭상하지 마라 그러지, 맞지? 현자를 숭상하게 되면 오히려 또 거기서 막 경쟁들이 생겨나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숭상하여라는 표현에서 도가 X. 물론 본성 회복은 둘 다 돼. 원래 긍정적 본성이 있잖아. 근데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본성을 회복해야 돼. 근데 저것 때문에 맹자는 되고 도가는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같이 쓸 수 있는 편에 넣었어. 맹자가 말하는 유교의 왕도 정치가 당연히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형벌을 부정하진 않아. 그걸 부정하진 않아. 근데 우선적인 다스림은 뭐로 다스려야 돼? 군주의 도덕적인 다스림을 해야 돼. 도덕적 다스림. 그래서 봐봐. 법과 제도만으로 통치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오 맞죠? 애초에 도가도 법이라든가 제도에 의한 다스림을 부정하죠. 도가는. 자, 그다음에 얘들아, 무의의 실천이란 말에서 이미 맹자는 관련 없고요. 알겠죠? 무의의 실천 이미 맹자 관련 없고. 자, 그러면 무의의 실천을 위해 선악에 대한 분별적 지혜를 갖추라는, 여기서 뭐가 안 된다? 도가가 안 된다, 맞지? 도가는 선과 악, 미추와 같은 분별적 지혜를 넘어서야 돼. 분별하면 안 돼. 알겠죠? 그다 인간의 선입견 편견이니까. 그래서 이거 도가 X. 자, 얘들아, 무기를 개발하고 힘을 자랑하는 거에서 이미 도가가 안 되지. 맞죠? 도가가 오히려 문명이라든가 무기를 거부하잖아. 소국가민 사회에서 보면 무기라든가 뭐 문명 취득에 관심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X. 유교도 당연히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12번은 내가 기초를 살짝 바꿨는데, 이미 지혜를 쌓고 공적을 세운다라는 말에서 도가가 또 안 돼. 도가는 오히려 뭘 추구하니? 무지한 삶을 추구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 알겠죠? 그러면 지혜를 쌓고 공적을 세워라고 하면 일단 X야. 알겠죠? 저게 다 안 돼. 자, 유교는요, 오히려 통치자가 뭐 해야 되니? 지혜 쌓아야 돼. 자기의 공을 계속 세워놔야 돼. 그게 뭐한다? 백성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갑은 지금, 근데 불교는 사실 제시문 자체가 너무 명확하잖아. 맞지? 그래서 양극단에 대한 집착을 반대하고, 맞죠?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고통 없는 열반의 경지에 가도록 하는 불교 입장이고, 그 다음에 왕도 정치, 맞죠? 맹자죠 또, 맞죠? 왕도 정치. 그 다음에 백성의 즐거움을 곧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긴다라는 게 맹자가 추구하는 여민동락의 자세라고 표현하기도 해. 여민동락,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그러더라, 이거 기억나니? 다 잊어라. 모든 걸 다 잊어라. 나조차도 잊어라. 그게 장자가 말했던 좌망, 맞죠? 좌망.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지식도 버리고 도화 하나가 되는 거. 맞죠? 이런 것들이 도가 입장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불교를 넣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것도 한 2분이 같이 하자. 그러니까 벤다이브 요식으로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하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도가 언급 안 하면 도가랑 관련 없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내가 적어주는 것만 OX에 따지면 돼. 굳이 안 쓰는 거는 관련 없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게 수안에 있는 보기도 있고 제시문도 막 보기로 만들고 기출도 좀 바꾸고 막 그런 거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 얘들아. 자, 일단 고통의 원인에 불교가 말하는 무지, 탐욕, 맞죠? 분노 이런 삼독이잖아, 삼독. 그럼 당연히 여기서 벗어나서 이상적 경지를 지향하라. 1번은 너무 불교만 입장. 그냥 1번은 알겠죠? 나머지 굳이 절대 아니야 이거. 그냥 불교만 입장이야. 열반이란 단어. 에요. 자, 그다음에 불교가 말하는 수행법으로서의 사막 수행. 계율, 맞죠? 그다음에 선정,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다음에 지혜, 이런 것들이 불교의 사막이고, 을 통해 열반에 이르자. 마찬가지로 당연히 불교 입장 맞죠? 삼독은 제거의 대상이고, 삼학은 수행의 대상이잖아. 맞죠? 1, 2번은 그냥 불교야. 자, 그다음에 3번, 얘들아, 봐봐. 불교는 당연히 얘들아 모든 존재와 현상이 변화한다, 맞아. 이거 뒤에 맞는 말이야. 알겠죠? 요거는 맞는 말인데 불교에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오온이고, 맞죠? 오온도 다 뭐하니? 변화하잖아.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무상하잖아. 그래서 불교에서 절대 안 된다. 너. 실체라는 거 존재하지 않잖아. 알겠죠? 불교에서 실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실체도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걸 만약에 바꾸려면 또 뭐가 가능하냐? 오온의 실상을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야. 불교가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모든 것들은 변화하니까 실상은 존재하거든. 현상, 실상은 현상이니까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라는 오온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다시 오온의 실상을 바로 안다라는 말은 오온이 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무상함을 깨닫는 거잖아. 알겠죠? 오온이 무상하다. 영원한 거 없다. 되겠죠? 그래서 실체라는 말에서 불교가 틀렸습니다. 자, 4번. 이것도 올해 수원에 있어. 인간이 얘들아 도덕적 지각 능력이나 실천 능력은 어차피 불교가 아니야. 알겠죠? 도덕적 지각 능력과 실천 능력을 떠올리면 좋은데 맹자한테서 있잖아. 이 도덕적 지각 능력이 뭐냐면 양지야, 양지. 이게 양지 들어봤죠? 양지라는 단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배우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양능이야, 양능. 그래서 이거를 소환해서 이번에 풀어서 아예 냈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맹자 입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올해 소환해서 계속 제시문이 좀 많이 나와서 한번 익숙해지려 넣어놓은 거야. 억지로. 왜 이러냐면 내가 봐봐. 맹자는 이는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야. 알겠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야. 그래서 이거 맹자의 지로 되게 잘 나와요. 이는 사람이 머무르는 곳. 알겠죠? 의가 나아가야 할 길. 근데 내가 이걸 해서 틀린 거야. 알겠지? 둘이 반대야. 근데 생윤에서는 이런 식의 보기는 잘 안 만들거든. 근데 이런 식의 보기가 잘 만들어지는 게 윤사야, 윤사. 윤사가 이런 식으로 보기를 많이 한다. 근데 생윤에서 이렇게까지 막 치사하게 막 디테일하게 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좀 익숙해. 이는 마음, 의는 머무르는 곳. 알겠죠? 그래서 의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호연지기 갖추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6번 알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알아야 돼. 얘들아, 맹자는요 백성들에게 항산을 보장하는 것이 이거 뭐라고 했니? 정치의 시작이라고 계속 강조했었어. 맹자는. 알겠죠? 항산을 보장하는 건 시작이야, 시작. 그러면 항산을 보장해주고 나서 뭐하니? 바르게 이끄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백성들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그들의 생계를 먼저 보장해주고 나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는 거야.
물론 맹자가 원 교환이야. 본성 교환은 아니야 또. 알겠지? 맹자는 원래 본성이 선하잖아. 아이 써줄게. 이거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본성을 교환한다가 절대 되면 안 돼. 맹자는 원래부터 본성이 선했고 백성들은 선했던 본성을 잃어버렸잖아. 알겠죠?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맹자는 여기서 말하는 교환은 뭐야? 잃어버린 걸 되찾도록 한다. 알겠죠? 백성은 당연히 교화 대상이고 교환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다? 잃어버린 걸 되찾도록. 잃어버린 거 되찾는 것도 바꾼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고서 요구하는 거야. 생계를 보장해 주고서 백성을 교화하는 거야. 순서. 알겠죠? 이거 맹자 입장에서 했어요. 알겠죠? 맹자 입장에서 했어요. 7번. 얘들아, 지혜도 버리고. 얘들, 그래. 이미 여기서 불교, 유교 안 돼. 맞죠? 왜냐면 아까 내가 유교도 안 되고 불교도 안 돼. 불교도 삼학에 뭐가 있었니? 지혜가 있었잖아. 알겠죠? 지혜를 버려라. 인위를 추구하지 않고 누가 그냥 도가죠. 맞죠? 좌망심제를 통한 무라일체의 등지. 자, 그 다음에 만물과 조화되는 경지라는 것도 일종의 무라일체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거 내가 이거 봐봐. 자, 일단 원래 유교가 원래 작년까지 수능 연계교재에서는 유교가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건 아니라고 나와. 왜냐면 인간의 도덕적 욕구는 제거하면 안 되잖아. 알겠지? 근데 올해 소환해서 도가도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자연적인 의식주 같은 것도 있잖아. 알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기본적 욕구를 제거해버리면 살지 말라는 소리 거니까. 모든 욕구 제거는 틀렸고. 근데 이거 한번 작년에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어. 의식주의에 의해서 도가. 알겠죠? 나온 적이 있으니까 도가 아니야. 유교도 아니고. 얘들아,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수양. 이게 아까 뭐였다? 좌망. 맞죠? 좌망.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수양이고. 본성을 꾸준히 함양하라. 그러면 이거는 누구만이 가능하니? 도가 가능하잖아. 도가 원래 인간은 소박하고 순박한 본성이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좌망을 통해서 그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본성을 함양해야 되는 거야. 되겠니? 그 다음에 10번은 제시문을 좀 바꿨거든. 그러니까 도가가 이게 10번이 개념이 뭐냐면 도가에 따르면 모든 만물에 뭐가 있다? 도가 있잖아. 맞죠? 모든 만물에 도가 있고 그게 바로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모든 만물에 다 도가 있어. 그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만물이 도가 있으니까 만물은 뭐하다? 평등해. 모든 만물이 평등해. 이게 단어 기억해야 돼. 이것도 단어. 이게 장자의 뭐야? 재물이라는 거야. 알겠죠? 모든 만물이 평등해지면 만물 제도, 재물. 알겠죠? 근데 도가에서는 사람들이 도의 관점에서 안 보고 사물 또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그러면 어떤 사물을 관점으로 다른 걸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겨나? 분별이 생기는 거야. 인간의 관점, 선입견 편견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분별이 생겨나고 그러한 분별이 뭘 일으킨다?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 됐죠? 자, 그러면 도의 관점이 아니라 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차별이 발생한다. 도가 입장으로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자, 근데 이제 또 봐. 욕을 또 누구나 다 탐욕하면 되니 안 되니? 다 안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아예 공통. 3명 다. 알겠죠? 아예 다 공통. 욕을 또 다. 전체. 전체야, 전체. 그 다음에 12번은 내가 좀 설명할 게 있어.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얘들아, 봐봐.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보자.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 까지만. 자,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라는 게 너희가
이거 불교 쓰죠? 맞죠? 모든 것들이 뭐 원인과 조건.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알겠죠? 불교에서는 그게 뭐야? 연기설이고 그게 곧 진리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있고 마치 갈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 갈대와 같다. 알겠죠? 갈대와 같아. 자, 근데 내가 이걸 봐봐. 도가에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써. 알겠죠? 도가의 제시문도 이것이 있고 저것이 이거 이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만 보고서 무조건 불교하면 안 돼. 내가 너희들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봐. 도가에서는 하나의 사물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 맞죠?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아름답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생기니? 추함이 생겨나는 거야. 알겠니? 선하다고 규정하면 악함이 생겨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이것이라고 규정하면 누군가한테 뭐가 되는 건데? 저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생겨서 저것이 생기는 거야. 도가에서. 알겠죠? 근데 도가에서는 그러면 지금 봐봐. 생일 맞니? 클리닉 수업. 아닌 것 같아. 여기 세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 알겠죠? 그러면 도가에서는 내가 이것이라고 규정하면 저것이 생기는 거야. 근데 도가에서는 이것과 저것을 그러면 봐. 이런 것 이것과 저것을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아야 돼. 그 분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 뒤에 문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성인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지 않고 그냥 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다고. 그러면 도가에서는 이거 분별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도가 입장에서는 진리가 되니 안 되니? 진리 아니라고 이거는. 알겠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도가가 아니라 누구만 가능하다? 불교만 가능하다. 알겠죠? 불교에서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게 된다라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도가에서는 이것과 저것을 나누면 안 되는 거니까 저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동양 마무리하자. 몸에 안 좋아서 그런데 조퇴 좀. 이거 받아가실게. 벗어나서 벗어날 수 있어. 누구나 다 열반에 있는 있어. 3학의 수행을 통해서나 8정도 수행을 통해서. 열반이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벗어날 거야? 유대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자, 3번은 얘들아 일단 보자. 요거는 이제 마음을 따르면 대인되고 욕망 따르면 소인되고 기억나죠? 인에 머무르고 오름을 따라라. 알겠죠? 인에 머무르고 오름을 따라라라는 맹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오문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불교다. 맞지? 그 다음에 도는 무의하지만 저절로 된다. 성인도 그렇게 도를 따르면 저절로 된다 라는 도가의 무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3번은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 알겠죠? 동양했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할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6페이지 봐봐. 서양률이 기억나니? 서양률이. 자,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갑 2번의 갑 얘들아 갑은 공리주의 맞죠? 그래서 공리주의인데 일반적인 공리주의 글 나오면 항상 된답이야. 왜냐면 미리 나올 거면 막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공리주의고. 자, 얘들아 이성적 존재만이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이나 의지 개발을 보다 선의지죠. 맞죠? 선의지고 그 선의지를 따르는 것이 강요고 자기강제야. 내가 칸트를 3번은 배우시면 알겠죠? 칸트한테 얘들아 선의지를 따른다는 거는 내가 비록 경향성이 있지만 도덕 법칙이 옳다는 이유로
나를 스스로 강제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칸트한테 자기 강제, 자기 강요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을 칸트고요. 그다음에 벽은 누군지 알죠? 맥킨타이어. 나는 이 도시의 뭐 시민이기도 하고 저 도시의 시민이기도 하고 그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맥킨타이어 입장이니까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이거는 같이 보자. 얘들아, 봐봐. 이것도 봐봐. 공리에 일치한다고 해서 항상 마땅히 해야 할 행위가 아니다. 자, 봐봐. 우리 아까 앞에도 시거 이야기했지만 시거는 공리에 따르는 의무가 있어. 맞죠? 공리주의자들은 공리라는 원칙에 따라서 인간의 의무가 존재해. 근데 그 의무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거니 조건적인 거니. 공리주의는 항상 조건적이잖아. 맞죠? 해외 원조 아까 조건적 의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의무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건적 의무이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항상 마땅히 해야 할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고요. 알겠죠? 공리주의에 따르는 의무가 항상 마땅히 해야 될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맞는 말인 거지. 공리주의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원래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것도 싱어 이전에 벤담이 먼저 말했던 거거든. 그래서 벤담도 알겠죠? 쾌고를 가지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려까지는 맞아. 일단 여기까지 맞아. 자, 아까도 내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얘들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말의 의미는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알겠죠? 배제하거나 차별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잖아. 배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얘들아, 내가 이러겠어. 자, 나한테 마이너스야. 너희한테 더 큰 플러스야. 근데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커. 그러면 전체 이익은 커지는 거니까 정당화 될 수 있어. 내 고통 배제한 거 아니잖아. 고려한 거잖아. 알겠죠? 그럼 다시 보자. 이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존재의 쾌락을 동일하게 부정하는 결과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알겠죠? 결과적으로 쾌락을 동일하게 보장할 수 없다고요. 누군가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더 큰 플러스가 되면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봐봐. 이까지만 또 가로쳐봐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성향까지만 또 가로쳐봐봐. 자, 일단 이거 여기까지는 공리주의도 가능하고요. 맞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져. 근데 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성향은 누구도 이야기하냐? 칸트도 맞아.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 당연히 누구나 쾌락을 추구해.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 근데 봐봐. 공리주의는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잖아. 알겠죠?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잖아. 근데 칸트는 이게 선악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성향을 토대로 한 선악을 구분하는 거니까 칸트 안 되겠지? 칸트가 경향성에 따른 선악이 아니잖아. 근데 공리주의는 이 경향성에 따른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리주의는 되는데 칸트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알겠죠? 맥킨타이어는 아니야. 그래서 이건 오로지 공리주의만 가능한 표현이지. 공리주의만 가능한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일단 다시 칸트는 도덕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거 칸트한테 맞아. 일단 맞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죠. 얘들아, 칸트라는 사람한테서 도덕 법칙은 경험적 세계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경험하기 이전 세계에서 이미 정립되어 있는 거야. 이전 세계에서 이미 정립된 거야. 예지계에서 이미 이성에 의해서 정립된 거야. 그래서 내가 칸트가 절대로 막 이런 말 했잖아. 도덕은 선험적이다. 선험적이란 말의 의미는 경험 이전의 원칙이라고. 경험 이전. 그래서 칸트한테서 도덕이라는 게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게 아니라고요. 칸트한테서. 알겠죠? 도덕이라는 거는 이미 이성이 정립하고 나에게 명령하는 거야. 자, 그다음 아까 내가 얘들아 칸트 반드시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이성 또는 선의지로부터 비롯돼야 돼. 맞죠? 의무로부터 비롯돼야만 해. 단지 의무에 일치하면 도덕 아니라고 했지? 단지 의무에 일치하면 도덕 아니야.
맞죠? 그럼 다시 동정심으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의무에 일치할 수는 있다고. 왜? 내가 저 사람 불쌍하다 여기서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동정심에서 비롯됐지만 의무에는 일치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 아니다?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죠? 맞죠? 의무로부터 비롯되어야만 하는 거지 동정심에서 비롯되면 안 되잖아. 칸트 입장에서 틀린 말인 거지. 자, 6번. 봐봐, 또 봐봐. 이것도 좀, 이거 올해 소환에 나온 도표인데 되게 어렵긴 한데 다시 한번 들어보자. 도덕 법칙이 곧 의무야. 그러면 의무에 맞는 행위가 모두 따르고자 하는 필연성에 입각한 행위는 아니다. 일단 이건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칸트한테 맞냐 틀리냐 따지면 되거든. 내가 너희한테 봐. 너희 잘 읽어봐. 내가 만약에 항상 많이 했다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 그래서 성실하게 행동을 했어. 근데 이건 당연히 도덕 아니잖아. 맞죠? 칸트한테 도덕적 가치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도덕적 가치를 가지려면 성실한 것이 나의 의무니까 옳기 때문에 맞죠? 성실해야 되는 거야. 이건 도덕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 하잖아. 봐봐. 성실한 것이 나의 의무니까 옳기 때문에 라는 것은 뭐에서 비롯되는 거니?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야. 의무로부터 비롯된. 그럼 칸트는 이렇게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반드시 뭐에 일치한다? 100% 필연적으로 의무에 일치할 수밖에 없어. 자, 다시 들어가자.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즉 뭐에 따른 거니? 경향성에서 비롯된 거야. 경향성에서 비롯된 거. 맞죠? 그 다음에 경향성에서 비롯되었지만 성실하게 행동했으니까 뭐에 일치하니? 일단 의무에는 일치한다. 맞지? 그래서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게 단지 의무에 일치한다고만 해서 도덕 아니라고. 뭐에서 비롯될 수 있으니까? 경향성에서 비롯될 수 있으니까. 되겠니 얘들아?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걸 했어. 봐봐. 내가 만약에 행위의 동기가 경향성에서 비롯된 거야. 의무에 일치할 수는 있어. 근데 칸트는 이거 뭐다? 우연이라고 하자. 이거 우연에 불과한 거야. 왜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사기치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 맞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 욕구에서 비롯되면 그러면 사기칠 수도 있는데 성실하게 행동한 거는 뭐에 불과한 거다? 이건 우연인 거라고. 이건 100% 아니라고. 이게 뭐다? 필연적인 거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다시 돌아보자.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필연성에 입각한 행위는 결국 뭐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거지. 알겠죠? 이게 바로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에 맞다고 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잖아. 뭐에서 비롯될 수 있으니까? 동정심에서 비롯될 수 있으니까. 경향성에서 비롯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6번은 칸트 입장이 맞는 말인 거야. 근데 서양윤리가 연계에서는 좀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막상 평가원에서는 서양윤리 좀 쉽게 나와. 자, 그 다음에 7번은 당연히 기억해야 돼. 얘들아, 내가 칸트랑 공리주의의 공통점이 뭐다? 보편적 원리잖아. 맞지? 칸트도 보편적 원칙을 강조하고 공리주의도 최다체행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강조하거든. 그래서 보편적 원칙을 강조하는 거는 칸트랑 공리주의 되는데 내가 맥킨타이어는 뭐라고 했니? 야, 보편적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사회마다, 공동체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훌륭함이라는 거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 전통, 관행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보편적 도덕보다는 공동체에 맞는 덕을 갖춰라. 이게 맥킨타이어 입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을 하라는 거는 누구만의 입장이다? 맥킨타이어만의 입장인 거지. 맞죠? 덕을 갖춘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을 해라. 그리고 8번에 사실 당연한 이야기야. 이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야.
큰 의미 없어. 알겠지? 맥킨타이어라고 해서 윤리가 없는 거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이거 맥킨타이어 신경 쓰지 말고 칸트랑 공리주의만 신경 써보자. 칸트랑 공리주의만. 알겠죠? 맥킨타이어 신경 쓰지 말고. 빼라. 공리주의도 분명히 인간의 의무가 있다 맞지? 아까 원조하는 것도 인간의 의무고. 알겠니? 그러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 당연히 인간의 의무가 될 수 있잖아. 맞죠? 동시에 사회 전체 행복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사회 전체 행복을 높인다는 거에서 자기 행복을 배제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행복 추구하는 것도 의무가 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기억해. 칸트가 돼. 칸트가 왜 되냐면, 자, 봐봐. 칸트가 이런 말을 해. 아예 불행한 사람, 돈이 하나도 없고 불행한 사람, 적당히 행복한 사람, 누가 더 도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 적당히 행복한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도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뭘 위한 거라면? 도덕적 삶을 위한 거라면. 알겠죠? 도덕적 삶을 위한 거라면 인간의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니? 도덕적 삶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의 의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아니고요. 그냥 이거 내가 칸트 공리주의 공통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곡이었고, 이거 그냥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당연한 얘기잖아. 도덕적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인 얘기였고. 그래서 칸트 공리주의 조금 어려운 보기들 위주로 넣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이해 잘 해봐. 근데 막상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어렵게는 안 돼. 화용률이 좀 쉽게 나오는 편이니까. 저번에 D가 갑이랑 그럼 하지 마세요.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틀린 말이야. X. 내가 칸트가 오라고 만들어서 X. 됐죠? 네. 그래서 화용률리는 그냥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죽음간 7페이지, 8페이지가 죽음간이 동양 죽음간이고 2번은 서양 죽음간이거든. 어차피 하이데거는 거의 안 나와서 알겠죠? 동양 죽음간이랑 서양 죽음간이야. 해볼래 얘들아? 7페이지 1번 동양 죽음간. 제시문 누군지 알겠니? 근데 일단 너희가 내가 제시문에서 좀 더 해드릴 테니까 자연의 도리를 따라라. 알겠죠? 그리고 기쁨, 슬픔 같은 것들 끼어들 필요 없다. 삶을 기뻐하지도 말고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고. 갑은 도가고요. 을은 유교 맞죠? 인. 그다음에 병은 도가. 불교 미안 불교. 불교니까 요거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테스트보다 전범위 모의고사 한번 하자. 이제 구평적이니까 내가 최대한 올해 수완 위주로만 문제를 만들게. 수완이랑 좀 평가원 위주로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전범위 모의고사 한번 하자.
얘들아 오늘 거네 그 8회차 과제랑 추가로 뭘 또 넣어놨냐면 내가 저번에 너희한테 준 그 8회치 모의고사는 그 뭐냐 그거잖아 그 내가 왜 너셀에서 나오는 컬 모의고사라고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한 6개치를 넣어놨거든. 근데 이 6개치는 내가 지금 구평 대비해서 너셀에서 다른 학원에서 정규반 애들을 그러니까 그 문풀반 정규반에서 쓰는 모의고사들이야. 그래서 그거 한 6회분 있거든. 그러니까 과제랑 모의고사 6회. 그럼 이제 모의고사 그만 받아도 이제 더 받을래? 다음 주에 더 줄까? 그만 받아도 되지 않니? 그러면 총 14개 받았잖아 14개. 공도주의. 죄에서 죄를 묻고 회의를 위주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근데 오늘 과제에서 저기 아마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은 솔직히 안 풀어도 되거든. 거기 다 독해라서 통일. 근데 대신 지구촌 평화율을 좀 풀어봐야 돼. 그 오늘 준 과제 8회차 과제 그 지구촌 평화율이라고 있어. 거기가 아까 너희 저번 주에 했던 그 칸트랑 갈통이랑 오늘 했던 해외 원조 파트니까 알겠죠? 8회차 지구촌 평화는 꼭 풀어봐. 자 보자 얘들아. 1번에서 이것까지만 하고 좀 끊었다 할게. 자 근데 여기 너희가 이거 좀 잡아. 하늘에 묶여 매달면서 풀린 이거 기출에서 한 2번 나왔고 올해 수안에도 제시문으로 있어. 알겠죠? 기출에다 2번 나왔던 단어야. 근데 이게 뭐냐? 얘들아 봐봐. 보통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풀림 이렇게 쓰기도 해. 같은 말이야. 하늘에 묶어 매달려서 풀림,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풀림 같은 말이거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가에서 이거 좋은 거야. 왜 좋은 거냐면 내가 봐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하늘에 묶여 매달려 있는 거까지. 그럼 봐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니까 이거 자연스러운 거니 인위적인 거니? 인위적인 거잖아 이거.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인위적인 거에서 뭐 하게 된다고? 풀려나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전체 문장은 그러면 인위적인 거에서 풀려나는 거니까 뭐 한 거다?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알겠죠? 이 문장은 자연스러움이야. 자연스러움. 도가에서. 그러니까 좋은 단어야. 좋은 단어. 그래서 도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 슬퍼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고 그냥 받고 그냥 되도록 하라고. 그게 뭐 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알겠죠? 그래서 도가의 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병은 별거 아니고 제시문. 자 이제 1번부터 볼게. 얘들아 보자. 자 일단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뭐한다? 흩어지는 거 맞죠? 기가 소멸되는 거 아니야.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거야. 알겠죠? 기가 모이고 흩어져. 근데 그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게 바로 뭐에 따른 거다? 도의 작용에 따른 거야. 도의 작용에 따른 거. 자연스러운 도에 따른 거야. 근데 도는 목적이 있니 여기? 알다시피 도가에서 도는 어떤 목적이란 게 없잖아. 의도, 목적 이런 거 내세우지 않잖아. 알겠죠? 그래서 무목적적 작용. 알겠지? 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이고 흩어진다라는 게 도가의 입장이죠. 도가만의 입장이죠. 기의 소멸 절대 안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탐구보다는 현재 이건 너무 맞지? 너무 유교만의 입장이다 맞지? 현재 삶에서 인과계를 따라라. 너무 유교만의 입장이고. 얘들아 그래서 유교는 기억나죠? 동양윤리 중에서 유교는 죽음을 애도한다고.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게 뭐야? 인을 실현하는 거야. 부모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애도하는 게 효도잖아. 알겠죠? 그래서 슬퍼하는 것을 인을 자신의 인물로 삼는 선비의 너무 유교만의 입장이지. 맞죠? 유교 입장에서 얘들아 일단 불교가
이미 안 되는 단어가 있어. 완들이 이거 알겠지? 불변의 실체. 그냥 불교에서 안 되는 거야 절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 1정이야 미안. 근데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꼭 기억해야 될 거. 내가 동양윤리하면서 동양의 중간에서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유교와 달리 불교와 도간의 삼가 죽음이 뭐 되어진다? 손 안 된다. 일단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삼가 죽음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순환까지만 하면 불교도가 다 돼. 그래서 내가 불교도 간에 삼가 죽음이 순환되는 거니까 삼가 죽음을 하나와 같다. 알겠죠? 하나와 같은 것이라 봐. 근데 차이가 있다 했잖아. 불교에서는 이 순환이 좋은 거니 안 좋은 거니?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거든. 삼가 죽음이 순환되는 거는 윤회잖아, 윤회. 그럼 윤회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끊어내야지. 맞죠? 이거 맞는 말이야. 끊어내는 거 맞는 말인 거야. 근데 얘들아, 도가에서는 삼가 죽음의 순환은 정말 자연스러운 순환이야. 알겠죠?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 근데 그거를 끊어내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건 오히려 인위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를 끊어내려고 하는 게 인위적인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막 필기한 걸 보면 불교에서는 순환에서 뭐 해야 돼? 벗어남을 추구한다. 도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 수능을 추구한다 라고 했을 거야.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끊어내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만의 입장이냐면 불교만의 입장이죠. 불교만의 입장. 네, 그 다음에 6번. 자, 오니 해체. 자, 나 이거 많이 했다. 자, 불교에서는 이거를 활용해서 보기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어. 중간에서. 그냥 불교에서 오니 해체가 곧 뭘 말한다? 죽음이죠. 맞죠? 죽음이야. 근데 내가 불교에서 오니 해체가 죽음이면 죽음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잖아. 또 다른 색으로 윤회하는 거니까. 알겠죠? 윤회하는 거지. 열반의 경지가 아니지 불교에서. 됐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보자. 7번. 죽음으로써 순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교 안 된다 맞지? 네, 죽음이 곧 뭐 되는 거다? 순환되는 거잖아. 알겠지? 죽음이 곧 순환되는 거니까 벗어날 수 있다는 불교 입장에서 틀린 거죠. 그리고 도가도 내가 죽음으로써 다시 또 뭐 하겠니? 순환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도가 입장에서도 완전히 뭐 벗어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유교. 아무리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옳음을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다?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옳음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 유교도 가능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불교도 당연히 가능하죠. 애초에 내가 모든 사상가들이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불교가 삶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자, 당연히 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 집착하면 안 되잖아. 다 되는 표현이고.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어. 얘들아, 유교는 삶과 죽음을 분별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뭐가 더 중요해? 삶이 더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유교 X야. 유교는 삶이 더 중요해.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 불교랑 도가는 알겠죠? 불교랑 도가는 삶과 죽음을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봐. 순환. 삶과 죽음 뭐하다? 다르지 않다. 알겠죠? 나누지 않아. 그래서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불교도가 둘 다 오. 그러니까 9번은 X 이거지. 아니다. 오네 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요거 작년 수능 나왔던 표현이야. 다시 얘들아. 다 각자가 생각하는 뭐가 있다. 참된 진리가 있어. 도가에서도 도라는 진리를 따라야 돼. 불교에서도 영기의 법을 깨달아야 돼. 유교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지혜를 추구해야 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사, 자, 얽매임 이꼴 집착. 알겠죠? 그러면 누구나 다 각자가 추구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생사의 집착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지. 왜냐면 유교도 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잖아.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지혜를 깨닫게 되면 기꺼이 죽을 수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예 전체가 도구야. 이게 작년 수령에서는 불교랑 도가의 입장만 낸 거야. 유교 없이. 이걸 유교한테 물어봐도 맞는 말이야. 유교한테 물어봐. 유교한테 물어봐도 맞는 말이야. 조금만 끌었다가 자자.